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19대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예비 주자들의 정책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오늘은 김성근 전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과 함께 주요 공약과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감님. 예, 반갑습니다. 한 5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부감님 부교육감 네. 취임할 때 그렇죠. 그때 같이 이 자리에 맞습니다. 왔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났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우, 그렇지 않습니다. 염색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북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좀 불러오고자 합니다. 충북이 아이 키우기에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진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비 후보입니다. 김성근 인사드립니다. 네. 그 부감님 제가 그 5년 전 부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이 굉장히 상냥하고 자상하시면서 또 교육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나름 소신이 굉장히 있으신 걸로.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때도 이분은 이제 언젠가 한 번은 교육감의 뜻이 있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이제 바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교육감 출마를 하게 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 재작년이죠. 12.3 네. 그 비상계엄 나고 그 격변기를 겪으면서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리박스쿨이라고 아시죠? 네네.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세뇌 교육을 사실은 하러 들어간 팀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애들 10년만 있으면 우리한테 펴준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도 그간 아이들에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좋은 역사 그리고 따뜻한 그 선조들의 숨결들이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게 민주주의가 어쩌면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위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두 번째는 AI입니다. AI가 너무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덤벙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 그리고 이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과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육감 혼자서 안 될 것 같아요. 도지사나 시장이나 안 그러면 지역 주민 전체를 같이 좀 아우를 수 있는 좀 통합적인 행정 능력 그리고 학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감님께서는 이제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또 역임하셨고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을 두루 지냈습니다. 결국에 이제 교사 신분도 또 교육행정까지 두루두루 거치신 교육 전문가신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룬 성과도 많을 텐데 좀 몇 개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생이 되려고 노력했던 게 개인적인 정체성으로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굉장히 교육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루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충주여고 교사하는 평교사를 청와대 사급행정관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전무후무할 일일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어려운 도시 소외 지역이나 농산촌 아이들에 대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사업, 교복투 사업이라 그러죠. 그 사업들이 핵심적으로 갖고 시골에 있는 애들도 정말 좋은 강의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EBS 수능 방송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시설도 있고 그리고 수도 물도 나오고 온갖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 정말 학교가 좀 열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방과후 학교 그때 진행이 됐고요. 그런 큼직큼직한 일들이 굉장히 저는 하면서 가슴도 뿌듯했고 예. 마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15억 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저는 유초중 등 전체를 책임지는 총괄 실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체적으로 총괄 실무 지휘하면서 지나온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 하면서는 사실 이제 충북교육청에서는 김병우 교육감 때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갔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님하고 교육감하고 같이 콜라보가 되면서 공동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갔죠. 지금도 아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감님이 교육부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도 보니까 방과후 그렇죠. 를 처음 하셨다는 얘기 듣고 지금 방과후 수업 굉장히 국민들 특히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없어서는 안 될 그렇죠. 아주 그죠. 귀중하고 예. 또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면서 학생들이나 그 맞벌이 부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교육 어떤 행정 중에 하나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그때 이제 부감님께서 먼저 그걸 하셨다는 거 제가 처음 그때 노무현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방과후 학교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심려를 기울였어요. 그렇군요. 제가 그 대통령 행사 대전에서 했는데 주관해서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시대착오적 교육 퇴행으로 멈춘 충북교육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요? 시대착오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제일 핵심적인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그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입시 경쟁 교육 부분이 애들 대학은 잘 보내야죠. 김병우 교육감 때 그리고 제가 부교육감으로 있을 때 사실은 아이들 입시 진학 진로 부분에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 아이들은 이제 그 재수해서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40~50% 정도 돼요. 충북 아이들은 재수해서 대학 가는 애들 비율이 10%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충북 아이들은 대학을 갈 때 수시 전형으로 들어가요. 어쩌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 활동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진학 전문가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학교가 교육과정 지원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네. 저는 김병우 교육감 때 그 고3 담임선생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체계들을 굉장히 지원을 강화시켰습니다. 아마 그 성과가 지금 아마 아이들 현재 그 진학 성과들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그 시스템 정비에 탓한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입시 중심으로 수능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 지나가는 비율은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라이브 거는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그 유산들이죠. 이제 그런 착오들이 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톱다운 방식의 굉장히 강압적인 이 권위주의 행정 문화입니다. 곳곳에서 이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감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좀 나갈 수 있는 교육 주권 시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와 민주주의란 게 활짝 더 꽃을 피워야지 이 격변기를 우리는 좀 넘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I나 이제 굉장히 큰 변화들이 가요. 옛날 중국 노신 루신 혹시 수필집 많이 우리 때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보면 100년 전 중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식인들이 전부 허둥대 큰일 났다.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가 크게 온다. 이건 맞아요. 어른들이 허둥댈 게 아니라 아이들을 허둥대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찬찬하게 아이들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어른들이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정말 협치를 하고 차근차근 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가면 전시행정으로 가요. 겉보기에만 계속 이렇게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겉껍질에 계속 나가는 부분들이 충북교육청에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쩌면 행정적 미숙이기도 하고 가치에 대한 굉장히 좀 가치 부재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충북책임교육원 신설을 내세웠습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북책임교육원 설립이 사실 교육 격차라는 말을 붙이기에 너무 좀 우리 현실은 아주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성인 대상으로 한 데이터에서 이제 우리 전체 국민 중에 경계성 지능 장애로 꼽히는 이제 고선이 한 14% 정도 나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느린 학습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안 그러면 ADHD나 이런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애들 그리고 난독증 이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아이들 비율이 사실은 유치원 초등 단계에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의 지금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20-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 가정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이 치러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정신과나 이런 전문의 지원도 있고 심리나 상담 지원도 있고 그리고 학습 클리닉이나 이런 이제 학습과 그다음에 심리 정서 그리고 정신과적 지원 이제 이런 체계들을 한 덩어리로 좀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힘겹게 매일 전쟁 치르고 있는 부모님들 어려움에 같이 동참도 좀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 속도에 맞게 성장을 하면 또 훌륭하게 또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들을 귀하게 우리가 미래의 일꾼으로 또 성장시키는 이 전략들을 책임교육원이라고 이제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그렇죠. 예, 그렇죠. 장애를 겪고 있구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이미 들어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특수교육이나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예산 투자가 아주 작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중에 한 8% 정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게 예산이 그만큼 간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학생들은 교사 1인당 한 15명 정도의 학생이 배정이 되는 거고 네. 특수교육은 이제 한 4-5명 정도의 아이들이 배정이 되는 거니까 예산과 인력 지원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서구 유럽 같은 데서는 한 8% 되는데 우리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들이 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부모들한테 고스란히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똑똑한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대로 교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케어 없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똑똑한 아이,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강화하고 그리고 제도도 훨씬 더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관님께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이제 제시하셨어요. 예. 성장의 가치 실현, 그리고 참여를 통한 실질적 교육 주권 구현,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이와 관련된 주요 공약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성장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느린 학습자나 안 그러면 똑똑한 아이들이나 각각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지원들을 좀 할 수 있는 공약들을 앞으로 계속 해가야 되고요. 방금 이제 책임교육원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아마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이제 자기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이런 교실의 분위기를 좀 만드는 부분이 참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본적인 선들은 앞으로 하나씩 공약을 계속 좀 일주일에 하나씩 내기로 했으니까 나가도록 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학교가 안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등굣길부터 안전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학교 안에는 제일 어려운 일을 친구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친구 간의 이 간극들이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제 제가 테크노폴리스 지역 그리고 율량동 거기 덕성초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애들 등굣길을 한번 봤어요. 예. 옛날에는 거기를 전부 애들이 걸어서 다녔던 그렇죠. 등굣길이에요. 예. 차량이 양쪽에 주차가 돼 있고 애들이 차량 가운데로 학교를 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차가 지나다니면 애들은 차 사이로 숨어서 좀 가고 위험하죠. 이런 문제들은 그 청주시장 후보들이나 그러면 이제 뭐 교육감 후보나 같이 의논해서 그 대안들을 마련해 들어가야 됩니다. 테크노폴리스에서 사는 분들은 무심청 건너서까지 배정이 돼요. 내곡초로 배정되지 못하는 애들은 무심청 건너에 세트초까지 배정이 되는데 네. 한번 걸어봤습니다. 가다가 길이 없어져요. 8차선 도로를 애들이 건너야 되고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정말 시급한 문제들은 이제 아이들 등굣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서로 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앞으로 공약을 계속 좀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스마트폰 프리 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는 좀 스마트폰을 안 가지는 날 정도를 정하든가 적어도 수업에 장애되는 부분들은 좀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디지털 문화에 대한 대응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공약을 좀 내세운 게 있고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많이 해결이 됐는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입학 시기에 가면 어떤 아이들은 3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어떤 아이들은 또 2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이게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구김살을 줘요. 그래서 사실 좀 여건이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좀 제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모든 학급별로 그러니까 그 애들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이 지나가는 입학 당시에 입학 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감님께서 충북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위원회로부터 단일 후보로 추대되셨습니다.
책임감도 굉장히 크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단일보 추진위원회에서 만드는 충북 민주교육감 후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충북은 3.1운동부터 굉장히 민주화의 그렇죠. 을을 좀 이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 12.3 내란 이후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교육을 위해서 애써왔던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100일 동안 민주진보 교육감을 이제 추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구를 만들고 추천을 받았고 거기에 2명이 들어갔고 제가 네. 최종적으로 추대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보여줬던 대단히 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인단에 한 10,000원씩 내고 오. 본인이 직접 인터넷 가입을 하고 해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4,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래요?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가 충북을 좀 진짜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좋은 미래를 좀 선물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교육감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네. 교육감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모아서 사실은 실행하는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잘 읽어내는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저는 네.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일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현역인 윤건영 교육감과 4명의 후보 그리고 2명의 다자구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5인 그냥 치러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빨간 옷 입고 이제 보수 표를 얻어서 이제 등장을 했던 보수 교육감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대로 아마 보수 책체를 가지고 나오시겠죠. 그리고 또 한 분, 그 신문규 선생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하셨던 네. 분이에요. 그분은 뭐 아예 출마 선언부터 빨간 옷을 입고 그냥 하셨고, 이제 그 2분은 뭐 보수적인 진영 속에서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진보 네. 진영 쪽에 있고, 나머지 분들 보면 저는 이제 뭐 표를 많이 받았건 안 받았건 민주 진영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하고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이제 체육회장 출신 이제 그 분이나 이렇게 이제 전체 이제까지 공개된 여론조사나 지지 정도를 보면 그분은 뭐 지난번에 윤건영 교육감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현재도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는 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부분들은 적어도 교육 분야에서는 선거공학으로 그냥 서로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민들의 눈치를 좀 보는 도민들의 요구에 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충북의 민주진영 사회단체나 안 그러면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는 그분들 뜻에 따르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두벅두벅 그냥 걸어갈 생각입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분들 몫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종환 전 장관께서 우리 부감님 선거 예비부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예.
도정환 장관님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시고, 우리 부감님하고는 이제 가까우시죠? 오랫동안 만나왔죠. 해직교사 또 출신이시고. 해직교사도 하고 장관 하실 때 저는 그 문체부하고 교육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세종에. 네. 저는 교육부에서 이제 1급 실장 자리로 있어서 종종 뵙고 말씀을 나눴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도 장관님하고 이제 뭐 어떤 후원회장 하시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그 조언을 좀 해주신 게 있으셨나요? 정교조 결성 당시부터 해서 여기 제가 충북 내려와서 지금 26년째 지금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좋은 본을 보였었던 선배님이기도 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하고 인터뷰한 한 두세 시간 정도 교육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들이 저 출판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어요. 아이들이 AI 시대일수록 몸을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춤도 좀 추고 무용 과목이 좀 부활이 활짝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춤을 추거나 무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도 좀 갖춰지고 그러니까 거울만 좀 달아주면 애들 춤추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적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자존감도 가지고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우리 미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충북 도민들과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누군가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인데 왜 김성근 그 후보께서는 시장 후보나 도지사 후보나 그렇게 열심히 같이 다니시냐. 저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병호 교육감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도지사하고 교육감 그리고 교육감하고 청주시장 이렇게 콜라보가 열정적으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충북 교육이 제대로 가려면 시장도 애 키우는 데 낯서고 그리고 도지사도 아이 키우는 데 낯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협치죠. 협치의 문제를 좀 풀어가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 중립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충북 교육을 그려갈까 하는 이 비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함께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가 저 교육 파트너로 도지사나 안 그러면 시장이나 좋은 파트너가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감님이 그리는 충북교육처럼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장 우뚝 선 충북교육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성근 전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